현금 전달, 심야의 제명, 월 2천 매출 은폐 의혹까지. 당의 결정 내용 들어보시죠. 새벽에 관련된 제보를 확인을 하고 제가 정책내 대표께 보고를 했습니다. 윤리감찰을 지시했고 문답의 결과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못했습니다. 명백한 불법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최고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명을 결정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68만 원의 액수보다 더 큰 것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 하루 만에 김관영 지사를 제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선거 처리와 굉장히 발빠르게 당 지도부가 대처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원칙대로 처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채널의 단독 보도로 현금 살포 의혹이 알려졌고 정청래 대표가 윤리감찰단 감찰을 지시했고 12시간 만에 제명 처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김관영 현 전북도지사가 경선 후보 자격이 박탈되는 초유의 결과가 이어지게 됩니다.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내용, 화면은 어떤 내용이었길래 이런 파장을 불러왔을까요? 영상 보시죠. 지난해 11월 전주시의 한 식당, 한 남성이 다가와 김관영 전북지사에게 검은 가방 전달합니다. 보세요. 검정색 가방. 그 안에서 흰 봉투를 꺼내더니 현금을 참석자들에게 건넵니다. 이렇게요. 너도 받고 너도 받고. 공손히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참석자들. 김 지사 옆자리에 앉은 시의원은 현금을 건네는 모습을 숨기려는 걸까요? 앞치마를 펄럭이었죠? 하지만 가려지지 않습니다. 옆자리에서 현금을 건네받은 여성이 꾸벅 인사하는 모습 포착하셨습니까? 또 다른 참석자는 김 지사에게 다가가 거수경례도 합니다. 자, 이렇게 공손히 받고 있죠. 너도 나도. 참석자들은 박수를 받으며 현금을 건네받습니다. 돈 봉투를 전달한 겁니다. 자,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화면 전해드렸습니다. 물론 저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핵심일 텐데 민주당은 감찰 하루 만에 저희 채널A의 의혹 제기 하루 만에 현직 전북도지사를 제명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실 텐데 이 봉투의 움직임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식사 자리 같고 옆에서 검은 가방 전달해 주죠. 김관영 전북지사 모습 확인되시나요? 하얀색 동그라미. 자, 흰 봉투 꺼냅니다. 이렇게 저 앞치마 펄럭이는 거 보이죠? 앞치마 펄럭여요. 이렇게. 근데 옆에 여성 받고 감사합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현금 봉투를 전달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거수경례하면서 현금을 건네고 앞에 사람에게도 현금을 건네고 옆에 사람에게도 현금을 건네고 김관영 전북지사 도지사의 얼굴이 선명하게 포착이 됐습니다. 자, 와서도 현금을 건네는 모습입니다.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입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입장도 취재했습니다. 저 자리는 전주의 한 식당에서 현직 시, 군, 의원, 청년 등 20여 명과의 식사 자리였고 김관영 도지사는 전주 2만 원, 군산 5만 원, 정읍고창 10만 원 대리비를 지급했다라고 알려졌고 다음 날 회수했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김관영 전북지사 입장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라는 주장입니다. 68만 원을 지급한 건데 대리비로 준 거다. 인정 차원에서 준 거다 이런 거죠. 이후 부적절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액 회수했다. 불찰이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사안으로 알고 있다라고 입장을 내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입장까지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11월 말에 제가 도내 청년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이 어느 정도 돼서 대리 기사비를 청년들에게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상시 금품액이 공여 금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급을 하고 나서 굉장히 찝찝하고 부담을 느껴서 휴수 지시를 했고 그 다음날 다 휴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회수 받으시지는 않으셨어요, 돈을? 예,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나 저희 채널A가 확인해 본 결과 돈을 회수했다라는 건 없었다라는 인터뷰 진술도 확보가 돼서 여전히 논란의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일단 법률적인 문제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검사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님, 너무나 잘 아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 선거철이기도 하고 돈이 들어있는 현금 봉투를 대리비 명목으로 배포했다가 회수했다라고 김 지사는 주장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래요? 예. 일단 뭐 대리기사비 명목으로 줬던 어쨌든 간에 이제 현금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거거든요. 네. 그것도 자기의 어떤 유권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이제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김관영 지사가 정치 캐리어가 굉장히 오래된 사람입니다. 이제 국회의원도 재선인가 3선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지사, 현직 도지사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였어요. 왜냐하면 현직 도지사의 어떤 프리미엄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기 한 3명 정도가 경합 중인데 뭐 제가 알기로는 가장 유력한 후보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한 68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회수했다고 하는데 사실 회수 여부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요?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뭐 회수했다고 하는 것이 좀 더 자기의 어떤 죄책이랄지 책임에 있어서 좀 감경된다고 뭐 아이디어를 짜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 별다른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참 이해 가지 않는 게 사실은 뭐 작년 11월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밥 한 끼 먹을 때도 누가 돈을 냈느냐 내지 않았느냐가 이거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선거라는 것은 완전 이건 진흙탕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약점 있으면 바로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 저것도 마찬가지겠죠. 누가 입수를 하고 그걸 제보를 했겠죠. 근데 선거 경력이 저렇게 있는 사람이 아마 그때 좀 술이 취해가지고 호기를 좀 부린 것 같아요. 호기를. 그래서 대리기사비야 하면서 먼 곳에 있는 사람 10만 원 주고 뭐 중간 거리 있는 사람 5만 원 되고 2만 주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술에 취했기 때문에 아마 뭐 대리기사비 정도 문제가 되겠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깜빡한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유력한 후보고 현직 도지사가 이제 저런 실수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방에 날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약간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정광석화처럼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돈 봉투와 관련된 안 좋은 기억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송영길 대표가 상당수 뭐 무죄가 선고되긴 했지만 그리고 검찰이 이제 법적 다툼을 어느 정도 포기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안 좋은 기억. 그래서 이제 금액 자체는 크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떤 선거를 위해서 기부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호기에 의해서 대리기사비를 준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뭐 득표 목적으로 매수한 현금 살포는 좀 차원이 좀 틀린 측면이 있는데 이제 이 전라북도의 어떤 정치 구도가 상당히 묘한 게 있어요. 김관영 현 지사는 친청도 아니고 친명도 아닙니다. 개파도 없고 그게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기에 의해서 상당히 지지도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지금 현재 경쟁하는 사람들은 친명, 친청 쪽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대로 가면 친명이나 친청 쪽에서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쪽 계파도 아니고 저쪽 계파도 아닌 사람을 빨리 제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보면 당에서 원하는 사람 아니면 뭐 자기의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이번 결정이 너무 빨리 내려진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일단 첫 번째는 김관영 지사가 워낙 잘못을 했고 두 번째는 당에서 저렇게까지 빨리 정광석처럼 결정을 내리는 게 이게 뭐 약간 문제가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저희 채널A가 제보를 받고 이 영상을 분석하고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선거철에 이 공익적인 목적과 너무나도 중요하게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해서 전격 단독 보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선거에도 출마할 수 후보 자격도 박탈이 됐고 당에서도 제명이 되는 초강수 징계를 받게 된 셈입니다. 한 가지 의문은 이 안용환 의원님도 현역 의원 하셨지만 네. 선거철에 특히나 돈 봉투를 전달한다는 것이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종의 금기 사항인데 김 지사는 왜 그랬을까?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먼저 채널A가 특정했다는 걸 일단 축하드리고요. 사실 언론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권력의 감시 기능입니다. 특히 방송사에서는 동영상을 확보해서 그것을 공개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큰 일을 한 것을 먼저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김관영 지사가 지금 과도하게 부적절하고 과도하게 호기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저 행동은 기업체 사장이 직원들 불러놓고 회식한 다음에 야, 너 고생 많았어. 너 집이 어디야? 뭐 일산이야? 5만 원 줄게. 이런 지금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선출직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될 행위입니다. 특히 저는 궁금한 게 검은색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 네네. 그 안에서 흰 봉투를 꺼냈다? 그럼 저 돈 어디서 나온 것이지? 이 생각이 확 들어요. 돈의 출처. 그렇죠. 흰 봉투, 우리가 개인들이 흰 봉투에 돈을 넣어서 가지고 다니나? 저 돈 어디 혹시 공금 아니었나? 항공비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명 조치를 빨리 취한 것은 굉장히 전 잘한 처사로 봅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했지만 과거 김병기 전 현 의원이죠. 전 원내대표라든지 그다음에 강선우 의원 이런 경우는 굉장히 징계 절차가 늦었어요.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굉장히 빠르다는 것도 약간 의아스럽다.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그 행태와 비춰볼 때, 그러니까 이제 방금 김광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관영 지사가 친청도, 친명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누구 옹호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렇게 빨리 제명 처벌을 당했다라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에서 조사를 해서 제명했기 때문에 왜 제명을 했는가를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사 결과 뭐 68만 원보다 더 있었다는지 뭐 100만 원이 넘었다는지 그 돈은 어떻게 됐고 과연 회수를 했는지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회수를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또 채널A 취재 보도에 따르면은 그 당사자, 돈을 받은 당사자 중에 한 명은 그런 적 없었다. 저는 그 다음날 뭐 전주에서 멀리 떨어진 정읍, 임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음날 돈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었을까? 온라인으로 송금해 보냈을까? 그것도 사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한밤에 만장일치가 됐다고 한다면은 어떤 조사를 해서 왜 갑자기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제명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시 한번 공직자의 처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관영 지사와 이 식당 주인 간의 진실 공방도 있습니다. 김 지사의 얘기 들어보시죠. 식당의 주인이 언젠가 한번 접근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이 있는데 좀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나지 않았는데 아마 그것이 어떤 경위를 통해서 어디론가 유출이 돼서 제공이 된 것 같습니다. 상당한 조건을 요구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구체적인 조건은 알지는 못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엔 식당 주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CCTV가 작동이 되냐 저한테 묻더라고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까 저 좀 삭제해 주시면 안 되겠냐. 찾아왔어요. 가게 매출을 채워주겠다. 원래 2,000씩 매출을 채워주겠다. 지사한테 회수해서 그걸 부고를 올려야 된다. 저희 채널A가 판단하기에 이 돈 봉투를 돌린 행동도 문제 소지가 있지만 특히나 이 이후에 이 진실 공방도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입장이 달라요. 김 지사는 식당 측이 상당한 조건들을 요구했었고 만나자고 했었다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지만 저희가 취재해본 결과 식당 주인은 오히려 김 지사 측에서 선거법 문제가 있기 때문에 CCTV 영상을 삭제해주면 되지 않느냐. 월 매출 2,000씩 채워주겠다라는 것을 제안했다라는 주장, 전혀 다른 주장을 지금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CCTV가 없는 식당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런데도 오랜 세월 공직자로서의 위치에 있었던 김관영 지사가 그런 부분들을 너무 간과했던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순간적으로 좀 경솔한 판단을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북 선관위에서 이 사건을 지금 조사를 중이기 때문에 아마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을 하고 뭐 송치를 하든지 이렇게 되겠죠. 근데 김관영 지사 또한 이 법조인 출신인데 왜 그랬을까라는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영상까지 있는 마당이고 명확하게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다라는 주장은 맞지 않죠. 그리고 나중에 양형의 뭐 정상 참작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줬다가 회수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또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돌려주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준 것 자체로 어떤 위법적인 상황이 성립이 되는 거라서 뭐 이건 도리 없었다. 당에서도 영상도 있고 또 본인도 그러니까 직접 불러서 대면으로 이제 윤리감찰단에서 조사를 한 건 아니었고요. 또 어제 긴급 그 심야 최고위원회에서도 그냥 최고위원들이 영상도 있고 이거는 뭐 시쳇말로 빼박이다 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비상징계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그 부분을 그 영상에 나온 그 화면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고 그래서 비상징계를 발동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대표 직권으로 하는 제명 처분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당대표 직권 직권이죠. 제명입니까? 예, 최고위는 이제 열리지만 그래서 재심 청구도 불가능해요. 직권으로 했을 때는 예. 재심 청구 불가. 예, 비상징계라서. 네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본인이 뭐 민주당 경선에는 당연히 참석 못하게 되는 거고 참여할 수 없고 어떤 판단을 할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 식당 주인하고 입장이 다른 그런 부분들도 아마 서로 주장이 일면 일리 있는 주장일 수도 있어요. 일부는 사실일 주장, 각자의 주장이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전북 선관위에서 종합적으로 다 각자의 어떤 소명을 듣고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게 식당 주인 말이 사실이라면 성추윤 대변인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월 2천씩 가게 매출을 개인 돈으로 채우겠습니까? 그렇죠. 저 도의 공금으로 채워주겠다라는 제안이라는 뜻이잖아요. 식당 주인의 말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부분도 좀 엄청나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 다툼을 하게 될 때는 저 부분도 증거인멸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좀 안타깝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분들은 아니 뭐 같이 술 먹다가 뭐 대리비 정도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선거에 나가려는 사람이 그렇게 뭐 대리비, 택시비 이런 것들 평소에 막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뿌리고 다니면 그거 허용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은 철저하게 아까 그 김관영 지사가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상시적으로도 이 허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도 찝찝했다. 본인도 알았던 겁니다. 저는 사실 저기서 아까 우리가 영상 속에서 봤던 그 가방을 건네주는 아마 같이 일하는 직원일 텐데 직원은 왜 그 판단을 못했지? 그러니까 적어도 그 누군가가 옆에서 그쵸. 지사님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사가 그런 판단을 해서 왜냐면 술을 좀 마셨고 예. 같이 참석자들과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에이 택시비 정도 챙겨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는 있는데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직원 가방을 전내준 직원은 술도 안 마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직원들은 항상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감시해주는 서포트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 직원이 지사님 여기 CCTV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죠. CCTV가 없어도 그러면 안 되죠. 없어도 그러면 안 이거 되지만.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전달을 했었어야죠. 저는 네네. 그거 판단을 못한 거 물론 김관영 지사가 일단 원천적인 잘못이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체크를 못 해준 직원도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뭐 친명도 친청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보호받지 못하고 빠르게 징계받은 것 아니냐? 그건 아니고요. 너무 명백하게 영상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돈봉투를 전내는 장면, 현금을 건네는 장면이 그냥 명백하게 찍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소위 말하는 정말 빼박 증거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까 또 봤던 참석자 중 그게 참석자 중 한 명인지 나머지 참석자들은 전원 회수가 됐는지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적어도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수가 됐다 하더라도 문제인데 근데 한 명은 심지어 회수가 안 된 게 확인까지 됐고 그럼 당 차원에서는 이건 비상징계를 통해서 빠르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다. 왜냐면은 다른 또 부분과 다른 게 지금 경선 중이시잖아요. 네네. 만약에 이거를 조금 시간을 좀 끌었다가 경선이 진행돼 버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지사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후보로 확정이 돼 버리면 또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뭔가 이 개파의 문제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신속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안이 있다라는 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호남 지역에서 특히 경쟁하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전북도지사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국 대표는 이 돈봉투 문제 특정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이 문제를 확전했습니다. 조국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최근에 민주당 동공천 관련해서는 이미 서울시에서 문제가 돼서 2명이 구속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동공천 문제란 게 이제 다 특정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희가 주장해 왔고 그게 이번에 김관영 지사의 돈봉투 사건 의혹 관련해서 재확인되었다고 봅니다. 중대한 문제라고 보고 또 민주당 차원에서 엄중히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송영길 대표의 어떤 혐의는 무죄가 났지만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녹취는 우리 국민들이 아직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오빠 어디는 빼야 돼, 넣어야 돼. 그 돈봉투와 관련된 그 녹취는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지금 조국 대표가 비판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돈봉투 문제가 비단 이 김관영 한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다. 아니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약간 과도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민주당은 이게 굉장히 만연돼 있나? 이게 선거에 있어서는 당대표 선거가 됐건 아니면 일반 지방선거가 됐건 국회의원 선거가 됐건 지금 강선 의원, 김경시 의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돈봉투 없이는 안 되는 거. 아, 강선우, 김경. 그렇죠. 물론 실제는 민주당의 상당수가 돈봉투를 주고받는 건 상상도 못할 만큼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지만 드러난 사건들이 지금 연이어다. 송영길 전 대표도 무죄는 받았는데 무죄 이유가 뭐냐면 녹취록 자체가 그게 그 입수 과정에서 합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돈 받은 것들은 거의 다 인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증거가 지금 녹취록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이지 돈을 안 받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전에 노 의원도 마찬가지로 돈봉투 받고 해가지고 다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국민의힘이랄지 보수 정당에 비해서 왜 이렇게 민주당은 돈봉투가 만연돼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 시스템에서 사실은 이걸 뭐 어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민주당 내에서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뭔가 공천 받으려고 하면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이 민주당에서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후보자들할지 당대표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일지 이런 사람들 다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돈봉투를 아예 주고받고 하는 것이 뭔가 그 몰래 주고받겠죠. 그런 인식 자체가 돼 있지 않는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게 한두 건이라면 개인적 일탈로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구속도 되고 있고 구속됐다 풀려나고 이런 것이 민주당에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자성과 반성을 해야죠. 자, 제명을 할 때는 제명에 나아가서 어떻게 이걸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바꿀 것인가. 예를 들어서요. 돈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걸리면 뭐 민주당에서 10년 동안 공천 입후보를 못하게 한다랄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개인 일탈이니까 민주당은 특징이 뭐죠? 돈봉투 문제 생기면 일사천리로 제명. 그렇지만 성범죄 그런 것들은 뭐 조사하겠다고 하고 몇 년 끌고 오랫동안 시간 끌고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니까 사실은 일벌백계 하고 뭐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당에서 어떤 조치를 바로바로 취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전북도지사 후보 내면 안 된다. 민주당에게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대리비를 빌려줬다가 회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입니다. 그렇게 떳떳하다면 현금 살포 장면은 왜 앞치마로 가린 겁니까? 돈봉투 논란이 반복되는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안일한 태도를 보입니다. 호남에서만큼은 일당 독재나 다름없는 거대한 권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는 정치 구조 속에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후보를 낼 자격이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지금 맹공을 퍼붓고 있는 겁니다. 호남에서 특히 전북도지사 낼 자격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는데 안영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신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국 혁신당은 점점 더 존재감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국 당대표가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사면 복권돼서 지금 다시 복귀를 했지만은 존재감이 없어진 상황인데 선거를 앞두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또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이죠. 지금 조국 혁신당은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한판 해보겠다. 나머지 지역에서는 단일화라든지 포기하겠다 네. 이런 전략인데 왜냐하면 지난번 이 합당 무산 이후에 이번 지방선거와 사실은 선거연대도 없고 민주당과 결전을 또 해야 하는 입장이 조국 혁신당이라 아까 진정성 있는 사실 또 비판이죠. 신이 났다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굉장히 조국 혁신당 입장에선 비판의 소지가 그렇죠. 크다. 그리고 비판의 내용이 지금 틀린 건 아닙니다. 예. 사실 호남에서의 민주당은 거대한 권력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단일 정당, 독재 세력, 독재 정당이라고 할 정도로 압도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파짓고 사이를 뚫고 들어가고 싶은 게 조국 혁신당의 입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전북지사 후보 낼 자격이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 말은 왜냐하면 후보로 된 사람이 후보 결정된 사람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 논란이 된다면 그렇지만 또 아직 경선이란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북지사 후보 낼 자격이 없는 것까지는 좀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가 싶지만 어찌됐든 조국 혁신당에서 비판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새겨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호남에서 사실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김관영 부지사가 아마도 가장 강력한 후보일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 같으면 쉽게 제명을 못할 겁니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재수 의원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전재수 의원은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는 상태인데도 아무런 제명 절차 없이 그냥 후보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김관영 지사 말고 누구를 내더라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되게 과감하게 제명 처분한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아주 뚜렷이 전재수 의원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저 상황은. 그래서 지금 그와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의 비판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은 아니더라도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기초의원, 광역의원에 대해서는 호남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계기로 이번을 계기 삼아서 한번 판을 엎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호남 지역에서의 민주당 독점 구도는 깨야 되는 겁니다. 영남에서의 국민의힘당 구도도 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흥미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